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최연지입니다. JLPT N3 독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독해 유형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4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문, 중문, 장문, 정보 검색. 자, 이 중에서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짧은 지문에 문제가 하나가 딸려 나오는데 이 지문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중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문보다 비교적 길어진 지문에 문제가 3개가 딸려 나오는데 이 지문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총 몇 문제가 있나요? 6개의 문제가 있겠죠. 마지막 장문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긴 지문에 문제가 총 4개가 딸려 나오고요. 이렇게 한 세트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보를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2개가 나와 있고 그 옆에 있는 정보 검색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유형. 그러니까 총 2개의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4개의 유형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풀어야 하냐? 여러분이 독해 유형은요. 문법하고 같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총 70분의 시간이 문법과 독해에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문법을 총 25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풀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독해 지문은 45분 정도 시간을 두고 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45분을 다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 40분의 시간 동안에 푼다고 생각을 하고 5분 정도는 내가 애매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검토하는 시간으로 두면 총 이 문제를 40분 동안에 풀면 된다. 그럼 여러분 각각의 유형마다 10분씩 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문 총 4개의 문제는요. 10분 시간을 재면서 풀어주자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쭉 풀 거니까 별표하고 메모해 두도록 할게요. 질문을 먼저 읽은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먼저 지문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질문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지문을 읽기 전에 질문을 읽어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질문을 읽고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겠구나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읽는 거죠.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질문 밑에 선택지가 1, 2, 3, 4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선택지는 읽지 않고 지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 선택지에는 오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읽어버린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 오답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문을 읽을 때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읽고 선택지는 읽지 않고 지문으로 넘어가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단문 총 4문제라고 했었죠. 이 4문제는요. 주로 에세이랑 설명문이 2개, 실용문이 2개 이렇게 나올 건데요. 에세이랑 설명문에서 질문은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について私は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か? 스마트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이 질문은 뭐냐면요. 필자의 생각 또는 글의 주제를 묻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답을 찾아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문의 경우는 짧기 때문에 꼭 마지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제가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필자의 생각이나 글의 주제는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부분에 집중해서 글을 읽어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밑줄이 있습니다. 우레시 고토 또아르가 도노요나 고토가 기쁜 것, 기쁜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가? 자, 밑줄에 이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밑줄 해당 부분의 앞과 뒤에서 정답을 찾아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밑줄 앞과 뒤를 집중해서 읽어야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메모나 편지 형식 또는 공지사항, 공지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실용문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또 이렇게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게 단문 유형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질문을 또 파악을 해야겠죠. 예문 보도록 할게요. このメモを読んで 박さん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何か? 이 메모를 읽고 박 씨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뭐를 찾으래요? 해야 하는 일을 찾으래요. 지문의 세부 내용을 묻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요, 지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해야 하는 일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중에는 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박さんがま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何か? 우선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라 라고 할 때에는 지문 전체적으로 박상이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를 주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일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유의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겠죠. 또는요. 박상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해놓고 박상이 해야 할 일과 뭐 또는 남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 놓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박상이 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또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このメールからわかることは何か? 이 메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를 파악해 달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거 하나 적어둘까요? 이런 식의 형태의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この内容と合っているものは何か?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일치하는 걸 찾는 것도 전체적으로 읽고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문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용문에서도 밑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밑줄, 足りないものは何か? 足りない 부족하다.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부족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어디에서 찾는다? 밑줄의 주변에서 정답을 찾아준다. 앞과 뒤를 잘 살펴봐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에서 사용된 표현이 선택지에는 어떤 형식으로? 동의어의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문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게 정답인데 선택지에서는 그 정답이 꼭 똑같은 키워드로 나오지 않고 얘와 비슷한 단어, 동의어로 바뀌어서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어 같은 것도 잘 파악해 두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つまらない話ばかりしている男性. 시시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남성. 자, 이게 이제 선택지에는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냐면 面白くない話しかしない男の人. 재미없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남자 사람. 지금 つまらない를 뭘로 바꿨어요? 面白くない. 시시하다를 재미없다라는 동의어로 바꿔놨고요. 난세, 남성을 오토코노히토, 남자 사람으로 바꾸어놨어요. 이렇게 똑같은 키워드가 아니라 말이 동의어로 바뀌어져 있어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또 해보셔야겠죠? 단문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관련 어휘들을 꼼꼼하게 학습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고 난 후에는 여러분, 그 지문이나 선택지에서 나왔던 단어 또는 표현을 모른다면 정리해 두시고 꼼꼼하게 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꼭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필사입니다. 여러분, 지문을 똑같이 베껴 쓰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그 베껴 쓰는 연습을 하기 전에 꼭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단어와 표현을 먼저 다 학습을 해두는 거예요. 전부 다 외운 다음에 필사까지 하는 게 저와 함께 수업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단문 실전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몸을 풀어볼 거예요. 실력 다지기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지문 읽기 전에 뭐부터 하기로 했죠? 질문을 먼저 읽어보기로 했어요. 1번에 질문 봤더니 この文章を書いた人は이 문장을 쓴 사람은 服を 옷을 貸してくれる会社について옷을 빌려주는 회사에 대해서 또 어떻게 思っていますか?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필자는 옷을 빌려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유의해 가면서 지문을 읽어봐야겠죠. この頃 요즘 服を 옷을 테니 이레루는 손에 넣다, 뭔가를 내가 가지다 라는 표현이에요. 옷을 손에 넣는 호호가 방법이 다요가시테 키테 이마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마마데와 지금까지는 오미세야 인터넷도데 가게나 인터넷에서 갓다리 따리는 뭐뭐 하거나 자 사거나 아내야 아니노 후쿠오 모라따리 오빠나 언니의 옷을 받거나 시테이마시다가 했었습니다만 사이킹과 요즘은 후쿠노 렌탈 서비스를 오코나우 카이샤모 데테키마시다. 옷의 렌탈 서비스를 실시하는 회사도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この会社は 이 회사는 特別な日に 특별한 날에 이치도 키타 다케데 한 번 입은 것만으로 その後 그 후에 아마리 별로 기라레나크 나르라고 했는데 입다 키루를 입을 수 없게 된 후쿠가 옷이 모타이나이 아깝다 또 이유 오모이까라 또 이유는 무엇이라는 오모이 생각으로부터 스크라레타 소데스 만들어졌다고 소데스는 무엇이라고 합니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왔어요. 마다 아직 리요샤와 이용자는 스크나이요 데스가 요다는 뭐뭐인 모양이지만 적은 모양입니다만 돈돈 점점 더 후에를 것도되쇼 늘어나겠지요 증가하겠지요 했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죠?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옷을 빌려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였고요. 선택지 봤더니 1, 2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실전 문제에서는 4개의 선택지가 있지만 지금 잠깐 몸 푸는 시간 2개의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는 연습해 볼 거예요. 昔からあった会社だがどんどん人気がなくなっている라고 했네요. 옛날부터 있었던 회사이지만 돈돈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特別な日に着る服を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을 가와나쿠테모 이이까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便利다, 편리하다 라고 했어요. 자, 뭐가 정답인지 우리 지문에 답이 있었죠. 여러분 지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이킹과 최근에는 후쿠노 렌탈 서비스를 오코나우 카이샤모 데테키마시다. 옷의 렌탈 서비스를 실시하는 회사도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다고요? 최근에 나왔대요. 그런데 1번 보시면 무카시까라 아tta 카이샤다가 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회사이지만 옛날부터 없었기 때문에 X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 틀린 것들을 소거해 나가고 남는 게 정답 요렇게 풀어주셔도 되는 게 독해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질문 먼저 봅니다. 고노 오시라세요 요인데 이 공지를 읽고 오시라세가 공지, 알림문이라는 뜻이에요. 학생과 학생은 6월 25日に 6월 25일에 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세부 내용을 묻는 건데 그 중에서도 언제? 6월 25일을 염두에 두면서 집중해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미나미小学校 운동회日程変更のお知らせ 미나미 초등학교 운동회 일정 변경의 공지라고 해서 공지 제목이 나왔어요. 운동의 일정 변경이래요. 보도록 할게요.
6月25日 바로 키워드 나왔어요. 6월 25일에予定されていた運動会は 예정되어 있었던 운동회는 当日 당일 雨の予報のため 비 예보 때문에 여기서 타면은 뭐뭐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他の日に 다른 날로 変更いたします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운동회와 운동회는 7日後の 7일 후에 7月2日に行う予定で 7월 2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もともと予定していた日は もともと는 원래 예정했었던 날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6월 25일에는 いつも通り라고 하는 표현은 평소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평소대로 授業を行いますので 수업을 실시하므로 日程を確認の上 일정을 확인한 후에 間違いのないよう 실수 없도록 お願いします 부탁합니다. 자, 이 공지를 읽고 학생은 6월 25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1번 봤더니 授業で使うテキストを準備する. 수업에서 사용할 테키스토, 교재를 말합니다. 교재를 준비한다. 2번, 運動会で使う応援道具を準備する. 운동회에서 사용할 응원 도구를 준비한다. 어디에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여러분, もともと予定した日は 뭐예요? 원래 예정했었던 날, 언제죠? 6월 25일에는 いつも通り 평소대로 授業を行いますので 수업을 실시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에 교재를 준비해야 될까요? 2번에 응원 도구를 준비해야 될까요? 수업에서 사용할 테키스토 준비스루 1번이 답이 되겠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번 유형까지만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질문. 健康的な習慣とあるがどのようなことか 건강한 습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가 밑줄이 나와 있네요. 내용 보도록 할게요. 皆さんは 여러분은 定期的に 정기적으로 운동을 していますか?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携帯もテレビもなかった昔は 휴대전화도 텔레비전도 없었던 옛날에는 外で遊ぶだけで 밖에서 노는 것만으로 운동이 なりましたが 운동이 되었습니다만 今は 지금은 携帯やテレビを見るなど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을 보는 등 室内での 실내에서의 遊びが多くなり 놀이가 많아지고 운동 부족의 人が 増えました. 운동 부족인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했습니다. しかし 그러나 健康のためには 건강을 위해서는 ある程度 어느 정도 운동 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케레바 나리마생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밑줄 부분 나왔네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슈니 3回 이조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운동스루 운동을 하는 健康的な習慣を身につけましょう. 건강한 습관을 身につける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몸에 익히다 라는 표현이에요. 몸에 익힙시다 라고 했고요. 어떤 게 건강한 습관이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운동을 하는 이라고 했어요. 자, 건강한 습관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어요. 1번, 슈니 3回以上 운동스루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한다. 2번, 携帯をあまり使わない. 휴대전화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밑줄에 바로 앞부분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운동을 하는 것을 건강한 습관이라고 했죠. 1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번 휴대전화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사실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밑줄 부분은 어디서 답을 찾는다? 밑줄의 주변에서 답을 찾는다. 요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1, 2, 3번 우리 실력 다지기 해봤는데요. 여러분 요 부분에 몰랐던 단어와 표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암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죠?
필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죠. 필사를 할 때에는 내가 모든 내용이 숙지된 다음에 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력 따지기 4, 5, 6번을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미리 한번 저와 함께 했던 것처럼 풀어오셔서 정답을 맞춰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